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오늘 BGM 8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 중에서 마지막 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어라고 하면 여러분, 보어가 뭐니? 라고 하면 보어는 정말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뭐 보충 설명하는 거요 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보어라고 하면 영어로 compliment라고 합니다. 이 compliment는 동사로 보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C로 표시를 합니다. 자, 보어라는 게 뭐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 보충 설명해서 문장의 의미를 완결시켜 주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목적어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동사가 삼형식 동사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거야. 사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2개 가지는 거야가 아니라 동사가 가진 의미에 따라서 보어를 가지는지 목적어를 가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보어를 가지는 동사들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동사까지만 썼을 때 주어가 뭔지를 밝혀줘야만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는 거.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야지만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는 거. 자, 목적어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썼는데 이 목적어가 뭔지를 밝혀줘야 보충 설명을 해야만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뒤에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보어입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보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주어 자리에 뭐 쓰죠? 명사. 보어 자리에 뭐 씁니까? 보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뭐 쓰죠? 명사 쓰죠. 자, 그러면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명사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밝혀주는 명사나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명사라고 한다면 그 명사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내주는 품사가 하나 있었죠? 형용사. 그래서 이 형용사 때문에 사실 이 보어 자리에서는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형용사 쓰는 거 잘 썼니? 부사 쓰는데 이거 잘 썼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어 자리에 나온 명사와 형용사는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특히 명사 상당 어구 쪽에서 보실 때 또 형용사가 아니냐 이런 거 보실 때 조금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사나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가 보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주어나 목적어의 신분이나 정체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군지, 주어가 무엇인지 혹은 목적어가 누군지 무엇인지를 밝혀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예문에서 볼 거고요. 자,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바로 주어나 목적어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부사를 써야 되느냐 형용사를 써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이 주어를 설명해야만 하는 자리인가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BGM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어 자리에서 내가 형용사를 써야 되냐 부사를 써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를 만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개념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어는 위치가 어디일까? 주격 보어,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격 보어는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C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 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격 보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OC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이름이에요. 되죠? 자, 위치는 확인하셔야 돼요. 주격 보어는 동사 뒷자리,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뒷자리. 얘들이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이런 형태의 문장을 가지고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으니까 그 각각의 예문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명사, 대명사, 그리고 명사 상당 어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라는 주어가 나와 주었어요. 그는 마침내 되었다. 뭐가 됐지? 어떻게 됐지? 이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become이라는 동사는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서 형용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었는지 명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그가 뭐가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려면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university student가 있죠. 자, 그럼 대학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대학생이고 대학생이 그죠? 가리키는 대상이 같습니다. 이게 보어로 쓰인 명사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 배열로 살펴보게 되면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죠. 서술어 나오고 나서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는 주어랑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가 좋아한다. 누구를 이렇게 되면 그와 그가 좋아하는 누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은 My biggest worry, 나의 가장 큰 걱정은 있어요. 자, 소유격 뒤에 형용사 오고 명사 온 형태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얘가 동사예요. 자, 우리 비동사는 보어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얘가 우리말로 뭐뭐이다 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형용사 하다 라고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뭐인지 밝혀주면 명사를 써서 밝혀주면 되고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려면 형용사를 써서 나타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명사가 나왔죠. 나의 가장 큰 걱정은 뭐다? The test. 시험이야. 내일 시험이 있는 거야. 내일의 시험이다. 걱정의 정체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명사가 나와준 보어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this seat, 이 좌석은, 이 자리는 is입니다. 뭐입니까? 그녀의 것입니다. 이 자리의 정체는 뭐야? 그녀의 것, 소유 대명사가 나와주었습니다.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그의 꿈은 is 뭡니까? To become a pilot 해서 부정사가 나와주었죠. 이렇게 투부정사 명사 상당 어구로 나와준 겁니다. 자, 부정사는 비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일 때 이제 명사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사나 형용사냐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방금 배웠죠. 명사 보어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어와 같은 거라 그랬지. 주어의 정체를 밝힌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꿈의 정체가 파일럿이 되는 것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부정사가 보어 역할을 했구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명사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my favorite activity,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is watching movies, 영화 보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활동의 정체가 뭐야? 영화 보는 거, 요게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비동사 뒤에 ing 쓰면 진행형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is watching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얘가 명사로 쓰인 이 동명사, 명사 상당 어구이냐 아니면 비동사가 끌고 온 현재 진행형을 만드느냐를 보려면 주어의 정체를 밝혔으면 동명사 ing인 거고요. 주어의 진행 중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명사가 보어 자리에 쓰였을 때 주어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 the problem. 문제는 is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절이 나왔어. 문제는 뭐냐? 문제의 정체를 밝힌 거야. He's late again. 그가 또 늦었다라는 사실. 요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그가 늦었다는 사실. 늦었다는 사실은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절이 보어 자리에 쓰였어요. 되죠? 자, 그다음 my concern. 내 걱정은 is whether he will come.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건지 아닌지이다. 내 관심사는 그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걔가 오면 갈 거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whether가 보어 자리에 쓰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를 만나봤고요. 자, 이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였다면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인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한 번 더 명사나 대명사 혹은 명사 상당 어구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봅니다. 자, they elected. 그들은 선출했어요. 뽑았단 얘기예요. him, 그를. 자, 그를 선출했어. 자, 여기까지 문장 마무리 될까요? 그를 선출했어. 뭘로 선출했다는 건데? 무엇으로 선출했는지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됐는지를 해줘야 돼. 그게 목적격 보어인 거야. class president, 반의 회장으로 선출해 준 겁니다. 되죠? 자, people, 사람들이 call, 불러요. him, 그를. 자, 여기까지만 쓰면 그한테 전화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걔한테 전화를 한다? 그를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그걸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A genius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재라고 부른대요. 엄청난 앤가 보지? 자, 일단 볼게요. I consider him. 나는 생각해 그를. 물론 그에 대해서 되게 심사숙고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하나, 즉 어떤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뭔가 용의자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one of them. 요것이 바로
목적격 보어로 나와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죠. 부정대명사가 온 겁니다. 자, my parents, 우리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허락해 주셨어. 내가 뭐 하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부정사가 나와요. 외출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취하는 동사들을 따로 모아서 막 어법 시간에 우리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시험에도 막 나오고 요것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만드셨어 학생들을.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지, 어떤 명사로 만들었는지, 뭐 하도록 만들었는지 뒤에 나와줘야 돼요. 바로 이것이 clean the classroom, 교실을 청소하게 시키셨다라고 해서 이 make라는 동사가 O 형식에서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형식을 O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to 부정사에서 to를 뗀 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명사 상당 어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부정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는 애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우리말로 했을 때 마치 두 개의 주어 동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이 주의도 하셔야 되고 쓰임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아이가 올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래서 어떤 어법책에서는 이것만 따로 목적격 보어만 따로 챕터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명사나 대명사만 볼 수는 없잖아요. 형용사도 한번 봐야겠죠. 자, 형용사는 우리 다 같이 볼 거예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자, what is said, 그가 말한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주어, is true, 사실이야. 그가 말한 것이 어떤 상태야? 사실인 상태, 진실인 상태인 거죠.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나와서 그가 말한 것의 성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죠? 자, when the meeting start, 언제 회의가 시작할지는 이렇게 했어요. 사실, 어떤 사실이 주어 자리에 나와줬고요. It's not clear, 분명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것의 상태가 뭐야? 확실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the movie was boring 했습니다. 영화가 어떤 상태야? 지루한 상태. 그래서 형용사, 영화가 지루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이런 ing, pp 형태의 형용사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pp, 못 느끼면 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became 되었어. 자, 우리 아까 become이라는 동사가 명사를 보어로 가지고 오는 경우 봤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매우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좀 confused,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become이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the news는 했습니다. 그 소식이 혹은 뉴스일 수도 있어요. 나 만들었어, 나를. 뉴스가 나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 이렇게 써주는 거죠. 행복하게 만들었어. 자, 지금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게 라고 했어요. 부사처럼 해석이 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형용사가 우리말과 영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말의 형용사는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어처럼 해석이 안 되는 자리에서는 부사처럼 해석을 한다. 라고 해서 해석과 쓰임, 영어의 쓰임이 맞물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필리 써놓고 밑줄 쳐놓고 맞게 틀리게 이런 문제 물어봐 준다라는 거죠.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지? 자,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자, the teacher, 선생님께서 kept, 유지시키셨다란 얘기예요. 자, keep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다, 유지하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장 형태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키셨어? 여기까지 하면은 교실을 지키신 게 되지. 근데 요렇게 해서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하셨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교실을 깨끗하게라고 하지만 교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clean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써서 표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부사로 된다라고 해서 부사 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볼게요. He heard. 그녀가 들었어요. 그가 들었어요. someone, 누군가가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나와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오는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애들. 목적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동사들인데 이게 진행 중일 때 그리고 목적어가 이 행위를 자기가 할 때 요때 우리가 ing를 써서 누군가 문에 노크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 정말 우리말이랑 영어랑 너무 다르죠. 이게 오형식 문제야.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I found. 여러분 find 보시면 find의 과거형이잖아요. 요거 보시면 대부분 발견했다, 찾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얘가 오형식이 돼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가져온 형태가 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I found. 나는 알게 됐어. 문이 잠겼다라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도착했을 때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이 잠겨진 대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PP를 써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분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능수동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돼서 요 자리가 부정사,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요거를 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생이시라면 이거는 거의 매번 시험에 항상 등장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생이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런 문장이 우리 책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가 좀 고급진 영어를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그래머 BGM에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보어입니다. complement라고 해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서 문장의 의미를 완결시켜주는 문장의 성분을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보어가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보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동사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 그 신분이나 정체를 밝혀주는 명사나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 등장할 수 있고요. 자,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상당어구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타고난 품사가 형용사일 뿐만 아니라 현재 분사라던가 이런 애들, 과거 분사 이런 애들도 등장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BGM이 끝났구나. 품사부터 구와 절 살펴봤고요. 수식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까지 봤으니까 자, 이제 BGM이 끝났구나. 나는 본격적으로 어법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사실 우리에겐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바로 넥스트 BGM은 문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영어의 문장은 성립 조건이 있는데요. 그 성립 조건을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영어 문장의 성립 조건을 아시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챙겨서 쓰셔야 되는 것들, 요것들이 바로 영어 문장의 성립 조건 파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 그리고 구와 절, 문장의 주요 성분들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우리말과는 다른 영어의 특징, 영어 문장의 성립 조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